그날 저녁,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루미나의 프라이빗 룸에서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긴 식탁 주위에 촛불이 어슴푸레 빛나고 값비싼 꽃장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황금빛 조명이 부드럽게 퍼지고 배경으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최고의 옷차림과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아버지는 특별한 날에만 입는 네이비 슈트를 차려입었다. 맞은편에는 민준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혜숙 어머니는 우아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동욱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엄격한 표정으로 다크 그레이 슈트를 입으셨다. 여동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며 로맨틱한 기념일 파티라고 흥분해 있었다. 민준의 형과 형수님은 조용히 와인을 홀짝이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모와 삼촌들이 나머지 자리를 채워 방 안을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8년 민준과 내가 결혼한 지 그만큼 됐다.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한 8년. 그의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그의 커리어를 지지하고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뭔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무시한 8년.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며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조용해지며 그를 바라봤다.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나를 처음 사랑에 빠뜨린 거였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포크로 가볍게 두드려 크리스탈이 맑은 소리를 냈다. 오늘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흘러나왔다. 양가 가족이 함께하는 게 정말 의미 있어요. 어머니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동생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민준이 로맨틱한 말을 할 거라 생각한 듯 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니 뺨이 붉어졌지만 나는 모두에게 미소로 답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8년 전 바로 여기 앉은 이 여자와 결혼했어요. 8년의 결혼 생활, 파트너십, 함께 삶을 쌓아온 시간, 그의 목소리에 이상한 차가움이 숨어 있었다. 배가 조여들었지만 그 느낌을 억눌렀다. 그 8년 동안 나 자신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민준이 말했다. 미소가 더 커졌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필요, 목표, 미래에 대해요. 혜숙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이 헌신과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말을 할 거라 생각한 듯 했다.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앉아 민준을 읽기 힘든 표정으로 지켜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주년 기념일에 모두 앞에서 완전히 솔직해지고 싶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큰 마닐라 봉투를 꺼냈다.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을 채웠다. 내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뭔가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민준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순간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클립으로 고정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하얀 테이블보 위로 내 쪽으로 밀었다. 서류가 내 접시 앞에 멈췄다. 지은아, 나 이혼하고 싶어. 그는 크게 선언했다. 그 끔찍한 미소를 여전히 지으며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았다. 배경음악이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맨 위에 굵은 검은 글씨로 지혼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동생이 헉소리를 냈다. 어머니의 손이 입을 가렸다. 혜숙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 못한 듯 했다. 아버지의 턱이 꽉 다물렸다. 민준이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봤다. 그의 눈에 보였다. 내가 울기를 기대하는 거, 나에게 매달리기를, 모두 앞에서 무너지기를, 그에게 병적인 만족과 권력을 주는 걸.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맹렬한 분노. 어떻게 감히 여기서 모두 앞에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듯 모욕하려는 거지? 오랜 순간 동안
그 이혼 서류를 그냥 바라봤다. 그러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얼음처럼 차갑고 완전히 차분해졌다. 나는 의자 옆에 있던 핸드백에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몇 주 동안 들고 다니던 폴더를 찾았다. 결코 사용할 일 없을 거라 바랐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한 거 떨리는 손에 폴더가 무겁게 느껴졌다. 민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다. 눈물과 애원을 기대했지? 나는 핸드백에서 폴더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천천히 열고 사진들을 하나씩 하얀 테이블보 위로 밀었다. 첫 번째 사진이 혜숙 어머니 앞에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이미지를 보며 민준을 공포와 배신의 표정으로 올려다봤다. 그녀가 너무 빨리 일어나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민준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 소리가 방 전체에 메아리 쳤다. 민준을 만난 건 9년 전 9월의 화요일 오후였다. 화요일이 내 행운의 날이라고 믿었으니까 기억한다. 지금은 행운의 날 같은 건 없다는 걸 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날과 나쁜 선택을 하는 날만 있을 뿐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건설회사 상호건설을 대표해 시내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나를 보냈다. 상호건설은 아버지의 30년 꿈이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건설회사로 키운 거였다. 나는 23살 경영학 학위를 갔다고 아버지에게 진짜 책임을 다룰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컨퍼런스는 지루했다. 수백 명의 정장 차림 사람들이 계약, 건축 규정, 이익률에 대해 이야기했다. 커피 테이블 옆에 서서 졸음을 쫓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부딪혔다. 뜨거운 커피가 손에 튀었다. 아, 미안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처음으로 그를 봤다. 민준, 키가 크고 검은 머리를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값비싼 차콜 슈트를 입은? 그의 밝은 파란 눈이 미소 지을 때 반짝였고 그는 그 붐비는 방에서 나만 보는 듯 미소 지었다. 제가 바보죠. 그는 냅킨을 잡고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 커피를 닦았다. 화상 입었어요. 얼음 가져올까요? 아,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뺨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민준이에요. 그는 커피가 지워진 후에도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김민준, 그리고 당신은 이런 지루한 컨퍼런스에 갇히기엔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웃었다. 손을 빼며. 이지은이에요. 일 때문에 왔어요. 그의 눈이 밝아졌다. 이지은 씨, 상호건설의 상호 씨? 네, 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아세요? 알아요. 부동산과 건설업계에서 상호 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민준이 말했다. 아버님은 전설이세요. 맨 땅에서 회사를 키우시고 결코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직원들을 존중하세요. 이 업계에서 드문 일이죠. 나는 그에게 더 호감을 느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내게 좋았다. 우리는 2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 일에 대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이야기, 위대한 걸 세우는 꿈에 대해 말했다. 나는 아버지 돕는 일, 그냥 사장 딸이 아닌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건축과 디자인 사랑에 대해 말했다. 컨퍼런스가 끝나자 그는 내 번호를 물었다. 나는 주저없이 줬다. 그날 밤 그는 전화했다.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첫 데이트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었다. 다음 날 사무실에 꽃을 보냈다. 빨간 장미 2다스에 내가 만난 가장 멋진 여자에게 라는 카드. 동료들이 부러워했다. 나는 공주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 데이트는 해질녘 도시 위 헬리콥터 타기. 세 번째는 해변 리조트 주말 여행. 모든 게 영화 속 로맨스처럼 빨랐다. 아버지가 민준을 만난 건 데이트 2개월 후였다.
일요일 저녁 부모님 집에 데려갔고 긴장되고 흥분됐다. 어머니는 바로 그를 좋아했다. 요리를 칭찬하고 정원을 감탄하고 저녁 후 청소를 도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녁 내내 조용히 민준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민준이 가고 나서 아버지가 부엌에서 나를 불렀다. 저놈 조심해, 딸아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방어적으로 물었다. 완벽해요. 성공적이고 매력적이고 나를 여왕처럼 대해요. 그게 바로 걱정되는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남자들은 대개 그래? 그리고 사업, 우리 계좌, 부동산에 대해 계속 물었어. 내가 아닌 다른데 관심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버지 말에 화가 났다. 과잉보호라고 생각했다. 딸이 성장하고 사랑에 빠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금은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 민주는 만난 지 11개월 후 프로포즈했다. 첫 데이트 레스토랑에서 식당 전체 앞에서 무릎 꿇고 모두 박수 쳤다. 반지는 거대했다. 다이아몬드가 너무 커 가짜처럼 보였지만 진짜였다. 그는 엄청난 돈을 썼을 거다. 나는 2번 생각 없이 예스라고 했다. 약혼 파티에서 아버지는 미소 짓지 않았다. 어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바로 결혼식을 계획했다. 민준의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공식 방문했다. 헬숙 어머니는 비싼 와인을 가져오고 며느리를 맞는 흥분을 말했다. 동욱 아버지는 딱딱한 악수와 가족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했다. 결혼식은 10개월 후였다. 거의 6천만 원 들었고 부모님이 대부분 냈다. 민준 가족은 부유했지만 절반도 안 냈고 나는 돈에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랑에 빠져서 내가 인생 최대 실수를 한 줄 몰랐다. 결혼 첫 해는 좋았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작은 문제는 정상이라고 나를 설득할 만큼 좋았다. 모든 부부가 가끔 싸우지? 모든 남편이 일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지? 민준과 나는 도시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로 이사했다.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1천만 원을 주셔서 다운 페이먼트에 썼다. 민준 부모님은 비싼 도자기 세트를 줬다. 결코 쓰지 않은. 나는 집 꾸미기, 새 레시피 배우기, 민준 비즈니스 친구들 위한 디너 파티 주최에 행복했다. 하지만 천천히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민준이 내 외모에 더 코멘트했다. 처음엔 도움이 되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 드레스 입으면 좀 무거워 보이네. 안 그래? 어느 아침 출근 준비 중에 말했다. 나는 나를 내려다봤다. 혼란스럽게. 드레스 잘 맞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도와주려는 거야. 그는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최고로 보이고 싶지? 특히 비즈니스 이벤트 가면 사람들 아내들 봐. 그래서 드레스 바꿨다. 다음엔 다른 걸 골랐다. 그러다 새 옷 사기 전에 그의 의견을 물었다. 2년 차엔 코멘트가 악화됐다. 허리가 좀 부드러워졌네. 어느 밤 파자마 갈아입을 때 말했다. 얼굴이 수치로 타올랐다. 결혼 후 5kg 쪘다.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누구나 정상. 체육관 가봐. 그는 제안했다. 내 동료 아내가 시내 좋은데 가. 회원권 해줄게. 체육관 가입했다. 싫어도 주 4회 갔다. 민준이 처음 만날 때처럼 나를 보길 바랐다. 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아직 체육관 가. 그는 나를 위아래 훑으며 물었다. 차이 안 보이네. 3년 차엔 민준이 늦게 귀가했다. 9시가 10시, 10시가 11시, 어떤 밤엔 자정 후, 늘 큰 프로젝트, 중요한 클라이언트. 이해하지?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믿고 싶어서 믿었다. 저녁 만들어 몇 시간 데워놓았다. 대부분 혼자 먹고 그의 접시 싸서 냉장고에.
가끔 먹고 가끔 클라이언트와 먹었다고. 결혼 생활이 외로워졌다. 해숙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다. 처음엔 친절하다 생각했지만 항상 민준 편을 들었다. 민준이 내가 아버지 사무실에 자주 간다고 하네. 어느 오후 차 마시며 말했다. 그냥 프로젝트 도와요. 내가 말했다. 아내 자리는 남편 지지하는 거야. 해숙 어머니가 부드럽게 끊었다. 미소가 눈까지 안 갔다. 민준이 커리어 쌓아. 집에 있어야지. 아버지랑 사업놀이 하지 말고. 분노가 목에 차올랐지만 삼켰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물론 디어 해숙 어머니가 내 손을 토닥였다. 내 결혼 생각하는 거야? 남자들은 자신이 우선이라고 느껴야 해. 그녀가 가고 민준이 거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가 우리 대화를 보고 한 걸 알았다. 4년 차엔 나를 못 알아봤다. 민준 기쁘게 하려 7kg 뺐다. 그가 승인한 옷만 입었다. 몇 친구들 안 봤다. 나쁜 영향이라고 해서. 민준이 상호건설보다 나를 더 신경 쓴다고 불평해 아버지 돕는 시간 줄였다. 여전히 충분치 않았다. 왜 수아처럼 못해? 민준이 어느 밤 말했다. 수아가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내 어시스턴트. 항상 단정하고 전문적이고 비즈니스 디너에서 뭐 할지 알아. 내가 배울 점이야. 그의 이름 부르는 방식에 배가 꼬였다. 하지만 느낌 밀어냈다. 더 노력했다. 요리 클래스 듣고 화려한 식사 배웠다. 민준 일에 대해 지능적으로 말하려 부동산 책 읽었다. 더 비싼 옷 사고 메이크업 시간 더 썼다. 하지만 민준은 더 멀어지고 잔인해졌다. 아버지가 아직 회사 자리 안 줬어. 5년 차 어느 밤 말했다. 결혼 5년 됐는데 나를 외부인처럼 취급해. 민준 씨는 부동산, 건설 아니니까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게 문제 아니야. 민준이 쏘아댔다. 존중 안 해. 그의 귀한 사업 믿지 않아. 아버지가 보호적일 뿐이에요. 돈 보호하는 거지. 민준이 쓰게 말했다. 너랑 결혼하면 가족 사업 일부가 될 줄 알았어. 기회, 파트너십, 투자. 하지만 아버지가 다 잠가. 그제야 9년 전 첫 일요일 저녁 아버지가 본 걸 이해했다. 민준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내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걸 사랑한 거. 6년 차엔 민준이 친절척 그만뒀다. 오래 입은 가면이 벗겨지고 밑에 쓰고 화나고 돈에 집착한 진짜가 보였다. 아버지가 이기적인 늙은이야. 어느 일요일 부모님 집 저녁 후 말했다. 집 가는 차 안, 핸들이 하얗게 쥐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지쳐 말했다. 또 민준이 가짜 미소와 매력을 연기하며 상상 속 모욕을 세는 밤 왜 안 해? 진실이야. 민준이 쏘아댔다. 가족 6년 됐는데 진짜 기회 안 줘. 딜에 끼워주지. 투자자 소개 안 해. 관리직 고려도 안 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 모든 게 뭐?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답 안 했지만 둘 다 알았다. 나랑 결혼한 소용이 돈과 사업 접근 안 되면 뭐냐? 나는 아버지 사무실에 더 시간 보냈다. 실제 일 도우려. 그리고 더 이상 집 같지 않은 차가운 타운하우스 피하려. 아버지는 직접 묻지 않았지만 나 보는 눈에 걱정이 보였다. 피곤해 보인다. 따라 하시며. 잘 먹고 있니? 내가 미소 지으며 네라고 해도 아버지는 알았다. 내 안의 상처를. 그해 민준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고 그는 샤워 중이었다. 메시지 알림이 왔다. 호기심에 봤다. 오늘 밤 8시 호텔에서 봐. 이혼 서류 준비됐어. 드디어 자유야. 발신자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더 스크롤했다. 수개월 메시지. 민준과 수아의 불륜. 호텔 만남, 선물,
여행 계획. 민준이 나를 바보같이 충성스러운 아내라고 비웃고 내 가족 돈을 노린다고. 기념일 만찬에서 서류 내밀면 그녀 얼굴 볼 만할 거야? 울고 매달리겠지에 그가 썼다. 수아가 웃는 이모지. 또 다른 메시지. 내 부모님 바보야, 특히 엄마. 내가 한 일 반만 알아도 미치겠지? 아빠는 쓸모없는 은행원. 유산 받으면 다시 안 볼 거야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8년 동안 내가 바친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핸드폰 내려놓고 눈물 닦았다. 민준이 샤워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 척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계획 세웠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변호사 베르나드를 만났다. 그는 아버지 오래된 친구로 이혼과 사기 전문. 이 메시지들만으로도 내 가족과 너를 위해 충분해. 베르나드가 말했다. 이혼 근거뿐 아냐. 범죄야. 알아요. 왜 내가 말했다. 하지만 메시지만으론 부족해. 그가 한 모든 거짓, 도둑질, 더러운 거래 알아야 해. 도와줄 수 있어. 베르나드가 정의를 사랑하는 변호사의 미소를 지었다. 누굴 부를지 알아. 이틀 후 사설 탐정 헬렌 우를 만났다. 50대 키 작은 여자, 날카로운 눈과 직설적 태도. 내 남편 부주의해. 내가 설명 후 그녀가 말했다. 그런 남자들은 항상 그래? 영리하다 생각하지만 흔적 남겨. 헬렌은 빨랐다. 2주 안에 두꺼운 폴더 채울 증거 모았다. 민준과 수아 사진들, 레스토랑 바키스, 공원 손잡기, 오후 호텔 들어감. 날짜와 타임 스탬프. 일부 2년 전 재정 기록. 민준이 자신의 이름으로 비밀 신용카드 개설, 3천만 원 빚, 수아 선물과 여행에 썼다. 우리 공동 계좌에서 최소 지불, 내가 안 알아챌 만큼 작게. 은행 명세서, 내 할머니 목걸이, 부모님 선물 등 귀중품 판 증거. 헬렌이 전당포 추적해 영수증 얻었다. 하지만 최악은 민준 사업 거래. 내 남편, 내 가족 이름으로 사람들 속여. 헬렌이 책상 위 문서 펴며 설명. 투자자들에게 상호건설 연결 있다고 해. 아버지 자원과 계약 접근 있다고 암시. 가짜 부동산 딜에 투자 유도. 돈 받고 사라져. 얼마? 내가 속삭이듯 물었다. 지난 18개월 세 사람에게 최소 2억 원. 헬렌이 말했다. 속이 메스꺼웠다. 아버지의 30년 명성. 민준이 싸구려 사기로 파괴. 더 있어. 헬렌이 말했다. 민준과 수아 대화 녹음했어. 들어. 작은 녹음기 플레이. 민준 목소리 선명. 부모님 바보야, 특히 엄마. 내가 한 일 반만 알아도 미치겠지? 아빠는 쓸모없는 늙은 은행원. 유산 받고 다시 안 볼 거야. 수아 웃음. 지은은. 그년. 한심해. 강아지처럼 따라다니며 기쁘게 하려 해. 기념일에 이혼 서류 내밀 때 얼굴 볼 만할 거야? 울고 매달리겠지? 그 가족에서 뭔가 이긴 기분. 위 헬렌이 녹음 껐다. 나는 완전히 마비됐다. 필요한 모든 거 있어. 헬렌이 부드럽게. 이제 이걸로 뭐 할 거야? 증거 폴더 봤다. 기념일 만찬 갈 거야. 내가 조용히. 이 모든 걸 가져갈게. 8주년 기념일 밤이 왔다. 2시간 준비. 민준이 수년 비판한 몸에 딱 맞는 깊은 빨간 드레스 골랐다. 메이크업 꼼꼼히, 머리 부드러운 웨이브, 어머니가 졸업 선물로 준 다이아몬드 귀걸이, 거울 보니 오랜만에 본 사람, 강한 여자, 자신의 가치 아는 여자. 민준은 게스트룸에서 최고 슈트 입고 나왔지만 나를 거의 안 봤다. 준비됐어? 핸드폰 확인하며. 아마 수아 문자. 준비됐어? 내 어깨에 핸드백 무거웠다. 안엔 헬렌 증거 모든 것, 사진, 은행 명세서, 녹음, 영수증, 법적 문서.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 침묵. 민준 흥분, 거의 들떴다. 스스로 미소. 물론 행복했지? 그의 승리 순간이라 생각. 내 가족 돈 안 준 복수. 올 게 뭔지 몰랐다. 도착하니 양가 가족 이미 앉아. 어머니 흥분해 손 흔들. 아버지 일어나 인사. 나 보는 눈에 걱정. 항상 뭔가 잘못됐단 걸 아셨다. 해숙 어머니 크림 드레스와 진주로 따뜻 미소. 동욱 아버지 언제나 엄격. 동생 남편과 민준 형 부부. 이모 삼촌들. 모두 아름답게 차려입고 사랑과 헌신 축하 기대. 완전히 다른 걸 볼 줄 몰랐다. 앉았다. 와인 따르고 에피타이저 서빙. 모두 채팅 웃음. 8년 전 결혼 추억. 너희 둘 아직도 결혼 당일처럼 사랑해 보인다. 이모가 달콤히. 민준이 테이블 아래 내 손 3개 쥐었다. 통제 누군지 상기. 하지만 통제는 더 이상 그에게 아니었다. 아직 몰랐을 뿐. 메인 코스 치우고 민준 일어났다. 의자 큰 소리. 모두 로맨틱 토스트 기대하며 봤다.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 자신감 있게. 포크로 잔 두드림. 양가 가족 함께 의미 있어요. 내 심장 쿵쾅. 하지만 손 안정. 테이블 아래 핸드백 열었다. 8년 전 여기 앉은 이 여자와 결혼했어요. 민준이 나 가리키며. 8년 결혼, 파트너십, 삶 쌓기, 어머니 미소. 동생 로맨틱 순간 녹화 준비. 그 8년 나 자신 많이 배웠어요. 민준 말했다. 미소 차갑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필요, 목표, 미래 아버지 표정 변함. 잘못됐단 걸 느꼈다. 그래서 오늘 8주년에 모두 앞에서 솔직해질게요. 민준 선언. 재킷에서 마닐라 봉투 꺼냄. 수아 메시지에서 읽은 거 천천히 열고 즐김. 이혼 서류 꺼내 테이블보 위로 미름. 지은아, 이혼하고 싶어. 방고요. 어머니 헉, 동생 핸드폰 미끄러짐. 해숙 어머니 혼란. 민준 팔짱 끼고 자만 미소. 내가 울고 매달릴 기다림. 대신 핸드백에서 폴더 꺼냄. 손 안 떨림. 목소리 안 떨림. 완전 차분. 폴더 열고 사진 하나씩 놓음. 첫 사진, 민준과 수아 호텔바 키스. 해숙 어머니 앞으로 미름. 그녀 떨리는 손으로 집음. 얼굴 창백. 이게 뭐야? 속삭임. 아들님 정보예요. 내가 조용히. 수아예요. 2년 됐어요. 또 다른 사진, 해변 손잡기. 은행 명세서와 영수증. 이건 민준이 나와 가족 훔친 증거. 아버지 준 다이아몬드 목걸이, 할머니 거 이 도난 당했다고 했어요. 팔아서 그녀에게 썼어요. 아버지 천천히 일어나, 얼굴 붉은 분노. 계속함. 더 영수증. 해숙 어머니, 결혼 선물 금시계. 은 촛대, 어머니 보석, 다 팔음. 돈 그녀에게, 해숙 어머니 울음. 아들 공포로 봄, 헬렌 문서 놓음. 이건 민준이 상호 이름과 가족 명성으로 사기. 세 사람에게 2억 원 동욱 아버지 문서 잡고 빨리 읽음. 표정 혐오. 마지막 인쇄 메시지. 민준이 어머니 늙은 바보라고. 아버지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나 한심이라고. 모욕 기다린다고. 부모 죽으면 유산 받고 안 본다고. 해숙 어머니 메시지 읽음. 눈물 흘림. 손 떨림. 갑자기 일어나 의자 크래시. 테이블 돌아 민준 앞으로. 자만 미소 사라진 민준 뺨 3개 때림. 소리 방 메아리. 때린 자국 민준 뺨 붉음. 그는 뒤로 비틀, 손 얼굴로 눈 충격. 아무도 안 움직임. 수만 쉼. 레스토랑 전체 얼음. 어떻게 감히
해숙 어머니 속삭임, 분노와 슬픔 떨림. 이 가족 모독. 이 사랑한 여자 모독. 우리 이름 쓰며 우리에 대해 그런 말, 눈물 얼굴 망침 메이크업. 동욱 아버지 아내 옆, 아들 처음 보는 완전 혐오로 봄, 엄마, 설명할게 민준 시작. 뭐 설명. 불륜 2년, 도둑질, 거짓, 사람 삼파괴, 해숙 어머니 끊음. 민준 얼굴 충격에서 방어로. 압박 이해 못해 지은 가족 나 안 받아줘. 기회 안 줘. 기회, 아버지 목소리 테이블 가로지름. 거의 안 높이지만 들으면 모두 드듬. 기회 원했어? 결혼 첫해 3번일 제안. 3번. 내가 시작 위치 낮다고 거절. 올라가려 일 안 하고 다 받으려 했지. 민준 입 열다 다듬. 그 제안 모름. 나 안 말함. 그리고 너, 아버지 계속 민준 쪽 걸음. 내 가족 이름과 30년 쌓은 명성으로 사람들 돈 훔쳐 사기. 그게 뭔 짓인지 알아? 자신 말곤 누구도 안 신경? 이게 다 그녀 탓이야. 민준 갑자기 나 가리키며. 목소리 비열하고 절박. 충분히 좋지 않았어. 지지 안 해. 남편 대신 아빠한테 달려. 나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필요했어? 입 다물어. 동욱 아버지 차갑게. 목소리 조용하지만 가장 큰 말할수록 악화. 너 도둑, 거짓말쟁이, 바람쟁이, 미첼 이름의 수치. 아빠, 제발. 입 다물라고. 동욱 아버지 반복. 재정 범죄 문서 지금. 두 선택. 하나, 지금 경찰 불러. 사기당한 사람들 고소. 사기와 도둑질로 형사 기소. 둘, 지은 변호사 서류 사인. 훔친 돈 전부 돌려. 속인 모든 사람 바로잡아. 조용히, 싸움 없이, 변명 없이 민준 테이블 주위 절박히 봄. 자기 편 찾음. 형 눈 피함. 이모 삼촌들 접시 봄 외수와 없음. 물론 집에서 민준 이혼 소식 기다릴. 1시간 줘. 아버지 핸드폰 꺼내며. 그 후 경찰과 변호사 불러. 상호 가족 사기, 도둑질, 신분 도용으로 완전 고소. 증거 압도적. 모든 걸 잃을 거야. 민준 속삭임. 생각했어야지. 해숙 어머니 목소리 깨짐. 바르게 할 때까지 너 내 아들 아냐? 그때까진 전화 마, 방문 마, 말 마, 그녀 방 나감, 어깨 울음 떨림. 동욱 아버지 민준 안 보고 따라감. 내 가족 하나씩 일어남. 어머니 세계 안음, 자랑스러워, 따라 속삭임. 아버지 이마 키스. 동생 손짐. 모두 나감. 나와 민준, 박 기다린 베르나드만 남음. 베르나드 더 서류 들고 들어옴. 이건 내 의뢰인 유리한 이혼 서류의 테이블 놓음. 너 아무것도 안 받아. 과실 인정. 지은 재산, 가족 자산, 미래 수익 권리 포기. 도둑질과 사기 인정 성명 사인. 대신 훔친 돈 돌리고 90일 내 보상하면 형사 고소 안 해. 민준 떨리는 손으로 펜 집음. 선택 없지? 항상 선택 있었어. 내가 밤내내 처음 직접 말함. 거짓 선택, 바람 선택, 도둑 선택, 나 모욕 선택. 이건 그냥 결과, 그는 모든 서류 사인. 서명 떨리고 자금. 수아 이제 너 안 원할 거야. 그가 끝나자 내가 덧붙임. 파산 직면하고 돈 없으니까. 너가 내 돈 원한 것처럼 그녀도 내 돈 원했어. 민준 나 올려다봄. 눈에 진짜 고통 잠시. 하지만 나는 아무 느낌 없음. 만족도, 복수도, 사랑 있던 자리 공허만. 쌓인 서류 복사 들고 나감. 3개월 후 민준 모든 소유 팔아 사기당한 사람 돈 갚음. 부모님 거의 안 말함. 수아 돈 없단 걸 알자마자 떠남. 이미 다른 남자 데이트.
나는 그달 치유함. 진짜 치유. 어머니와 이탈리아 여행. 감정 학대 수년처리 세러피 시작. 밀쳐둔 옛 친구 재연결. 그 끔찍한 기념일 6개월 후 이혼과 재정 독립 도우는 컨설팅 사업 시작. 첫 클라이언트 나 같은 여자, 작고 겁먹고 받는 끔찍 대우를 당연히 여김. 더 나아 은혜가 말했다. 그걸 보게 도울게 이혼 확정 1년 후 토요일 아침 좋아하는 커피숍 앉음. 책 읽음, 걱정하며 글자 안 보고 진짜 즐김. 실례, 이 자리 비었나요? 나이 비슷 남자 커피 들고 친절 미소. 민준의 연습된 매력 미소 아님. 눈까지 가는 진짜 미소. 네, 비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앉아 랩탑 여름. 20분 편한 침묵 작업 후 다시 말함. 방해 죄송, 그 책 어때요? 읽어볼까 해요. 우리는 1시간 책, 커피, 주말 계획 이야기. 결혼 물음 안 함, 외모 칭찬 안 함, 육아도 노력 안 함, 그냥 서로 아는 두 사람처럼. 번호 물을 때 주죠. 옛 두려움 쏘슴. 또 실수. 판단 못 믿어. 하지만 생존한 모든 걸 떠올림. 배운 모든 것, 이제 강하고 똑똑. 경고 신호 알아. 같이 알아. 좋아요. 내가 말하고 번호 좀. 그 오후 집 가며 8년 만의 느낌. 희망. 남자가 완성하거나 구하는 희망 아님. 내 조건으로 좋은 삶 쌓는 희망. 다시 행복할 희망. 내 이야기 최고 챕터 아직 앞에 있단 희망. 민준 나 부수려 함. 대신 자유 좀. 결코 의도 안 했지만 그게 가장 큰 선물.